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이해운 전 의원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결국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직시해야 합니다. 거국 내각은 보통 정권 말기에 레임덕 국면에서 등장하는 유화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이런 파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그동안 내부 동질성 강화만 외쳐왔고 이제 더 이상 외연 확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해운 전 의원을 즉각 제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일제 부역과 다름없다라는 격한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탈영병에 목을 치고 배신자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은 이해운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설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며 희망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해방 후 70년 만에 우리가 일본을 극복해낸 것은 요란했던 친일 청산의 산물이 아니라 도요타를 뛰어넘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약진 덕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해운 후보자를 요란하게 배신자로 낙인 찍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수 진영이 내놓는 경제 비전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매력적이냐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을 겪는 동안 많은 이들이 고민했습니다. 저 사람을 당선시켜서 대한민국이 나아졌는가? 그리고 내 삶이 나아졌는가? 보수 세력이 극우 노선을 걸으며 집권해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 결국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나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보수 담론이 저급해진 원인은 상대를 감옥에 보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검찰주의적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정책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니 결국 상대를 감옥으로 보내는 데만 몰두했고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남은 것은 저주뿐입니다. 상대를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나아지겠습니까? 급기야 공식 토론장에는 내놓지도 못할 부정선거 주장을 유튜브에서 붙잡고 부흥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와신 상담이 무엇입니까? 오나라의 왕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장작더미 위에서 자며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월나라 왕 구천을 무릎 꿇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내 자만했고 결국 오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구천은 패배 후 쓸개를 핫태며 치욕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복수심만 쫓지 않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며 인재를 모으고 실력을 길렀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부차를 이미 겪은 보수 진영이 아직도 복수에만 매몰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정 와신 상담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보수 진영의 또 다른 문제는 세대 교체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 전면에 부상해서 지지층이 변하고 있는데도 기득권층은 역시 1970년대의 언어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태도로는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고 현재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터널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평생 쌓아온 것을 내던진 채 화전민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다른 장관 후보자에게 본인의 소신과 대통령의 뜻이 충돌하면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운 후보자에게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소신대로 예산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보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그 소신을 받아들일 배포가 있느냐에 따라 이해운 후보자의 이번 선택이 옳았는지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 논란을 잠재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낭비 재정을 막아내고 자신의 역량을 직접 증명해 보십시오. 반대로 대통령에게 아부하거나 그 정권에 부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까워도 정치인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해운 후보자를 향해 가차없는 비판을 퍼부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원균이 조선수군을 무모하게 이끌어서 7천량 회전에서 괴멸당했을 때 간신히 빠져나온 배 12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12척이 올바른 지휘관을 만나 전략적 요충지인 명량해협을 지켜내어 나라를 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의 배는 고작 3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3척이라도 옳은 길목을 지키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7척이라도 사지로 향하면 결국 전멸하고 맙니다. 개혁신당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보수의 근본부터 다시 세우기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젊은 세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정당, 그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매일 일이 터지니까 이슈가 이슈를 덮는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거국 내각 또는 상대 진영의 인사를 끌어다 쓰는 것은 보통 정권 말이나 아니면 레임덕에 빠진 정권이 유화책으로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감보다는 자신감으로 이런 일을 결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위기감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첫 번째 반응이 뭐 사정을 전후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제명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을 보면은 저는 보수 진영의 여유가 상실되었고, 한편으로는 이런 대응이 국민들에게 매우 조급하고 또 무원칙적으로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은 역시 국민의힘이다. 항상 이것이 실현되는 것 같은데 항상 차분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해운 후보자는 저와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본인이 20여 년간 보수 진영에서 활동해 오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 내려놓고 갔을 때는 상당한 본인이 보는 비전이 있을 텐데, 그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자유롭게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은 이해운 전 의원 개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위해서도 그 확신이 맞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해운 의원이 가서 대통령에게 부역하는 이미지, 그릇된 것을 지시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옹위하는 이미지로 비춰진다면 개인적으로도 큰 실망일 것 같고, 그럴 때는 매우 가열차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인사 검증을 받는 당사자인 이해운 의원에게도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언제 릴리즈할 수 있을지는 결정권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다소 파격적인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인사검증을 받는 당사자들은 보통 뭐 며칠까지 인사검증 끝내겠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다수의 인물이 동시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일정이 맞췄을 것이고, 결국 이해운 의원도 그 타이밍 재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게 어긋난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운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 통보하기 일정한 시각 이전에는 알려줬을 텐데, 그때 즉시 탈당계나 이런 걸 제출할 수 있었을 텐데 약간의 시차가 있었던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